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꼭 듣길 바랍니다. 이용권의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마.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용권의 절절포. 와, 절대 포기하지 마. 그렇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철씨 알게 되고 그 좀 부탁을 드렸어요. 찍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걸음 하게 되셨는데 이제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그래서 진짜 오늘은 그 성장 뭐 스토리부터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어떤 부분을 잘 파악을 한다거나 자기의 취향이 확고한 사람. 요즘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향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게 그치. 그냥 손님으로 오신 분이었어서 근데 들어올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 그때부터 일단 이 헤어가 자연모라는 것부터 그렇죠. 태생부터 범상치 않으시고 양동근 형님 이후로 처음 봤다. 양동근 형님이 옛날에 이제 인터뷰할 때 곱슬머리 엄청 힘들다고 했다고. 실제로도 요즘에도 원래는 머리 항상 짧게 자르는데 요즘 30 되고 나서 기르고 싶다는 생각에 기르기 시작한 건데 머리 말리는 데만 거의 20분 동안 드라이해도 다 안 말리는. 네. 곱슬머리 좋은 점은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좋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아 없어요. 진짜? 아 진짜? 사람들이 이쁘다고. 이미지가 확 생길 텐데. 아 이미지 생기는 거? 꼭 그거를 이미지라는 거를 곱슬머리로 만들 그 곱슬머리. 네. 그렇구나. 오히려 더 불편하고 스타일이나 그런 거를 만지기에 이게 조금씩 자랄 때마다 멋대로 되다 보니까 손을 맘대로 못하는. 네. 그럼 한 5월 되면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직? 네. 필 거라고? 네. 이것도 참 점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부풀어요? 네. 오. 지금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긴 편인데. 그러네 진짜. 기네. 오. 원래 근데, 항상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셨어요? 머리를 기를 때는? 그냥 이만큼 기른 게 처음입니다. 진짜 그 정도까지 짧게 그냥 원래는 하시다가? 항상 옆에는 13mm 위에 28mm 정도. 난 중학교 때 꿈이 장래희망 적으라면 흑인 막 이렇게 적어. 진짜로. 그래서 많이 맞았어. 근데 그래서 엄청 부러워 아직도. 이런 사람, 이런 곱슬머리 가진 사람이 반삭하면 딱 붙잖아. 그치. 너무 그거 부러운 거야. 그치. 그러면 막 스크래치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랬었죠. 흑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머리 스타일 때문이야? 흑인은 이제 옷을 입어도 뭐 아무 색이나 입어도 멋있고. 태가 나니까? 그냥 뭐 목소리도 저음일 것 같고 그런 걸 원했죠. 많이 혼났죠. 이철 씨랑 팟캐스트 찍게 돼서 좋은데 그냥 진짜 이 사람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들으셔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그러냐면 과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과정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막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 승무하다고 하고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신인철이라고 합니다. 와! 신인철! 저 사람 쳐다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시작한 지 한 5분 전. 야, 이름도 신인이야, 신인. 원로철 아니야, 원로철 아니고 신인철. 네. 어디 사신다 그랬죠?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 안산 옆쪽 세솔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세솔동.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승마를 했었잖아요. 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너무 빠르게 봐가지고. 고등학교 때였구나.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여가지고 동식물 계열의 과를 들어가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동안
1, 2학년 거의 그쯤까지 승마를 배우고 승마를 그만둔 다음에 화해 장식 꽃꽂이를 근데 어떤 초딩이었어요? 그것도 궁금해. 그것도 진짜 궁금해. 어떤 초딩이었어요, 아니 난 진짜? 초중고가 다 궁금해 솔직히. 유아기 때부터 좀 궁금한데 사실. 어떻게 태어났나요? 저는 사실 과거 기억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초등학생 때 그냥 조금 착한 어린이지만 공부는 쭉 못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어른 말 잘 듣고. 어른 말 잘 듣고. 착하지만 공부 안 하는 애. 맞습니다.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 자체도 공부를 뭐 그렇게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지도 않고 못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 마음 먹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인드가 약간 남아이런 중천금 같은 느낌이어서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걸 다짐했으면은 무조건 그걸 밀고 나가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지금은 너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뭐 딱히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유희왕 같은 거를 유희왕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늦게까지 좋아했어요. 언제까지? 중3까지는 유희왕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네, 카드도 많이 사고. 그 막 이렇게 내는 그런 게임도 하셨어요 혹시? 맞습니다. 예, 그런 데 가서 하진 않고. 가보긴 했어. 가보긴 했어. 거기서 영상 보면은 실제로 팔에 차고 그런 거까진 안 그런 건 안 하고. 근데 이걸 진짜 그 진지하게. 개진지하지. 그러니까 나 지금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야 스포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막 액션을 진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제로 못 봤는데 정말 가면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경기장. 경기장? 승부를 경기장. 경기 게임. 그 금정역에 금정역. 어디야? 금정역에 미카엘이라고. 미카엘. 네, 미카엘이라고 그냥 건물 2층 계단 올라가면은 카드 이런 이렇게 건물인데 나왔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이렇게는 잡습니다. 발에 뭔 안 차고 있어도 이렇게는 잡아요. 이렇게는 잡고. 네, 하면은 테이블이 정말 여러 개 깔려 있고 이거 장판 같은 거 해서 하는데 그때 갔던 게 중2 때 처음 그런 공간을 진짜. 가봤는데 가면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성인들이 정말 많으요. 그게 동심인 거지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했던 취향인 거죠. 그분들에게. 그렇죠. 그런 뭔가에 딱 고수 같은 느낌으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것만. 한 수 앞을 더 내다보니. 바둑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지. 그렇지. 근데 그 약간 대진이 있어가지고 우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 대회도 개최를 하고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들 같이 한번 게임 하실래요? 한 게임 하실래요? 네. 해서 그 자리 게임이 앉고, 있는 네. 거구나. 서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늦게까지 좋아했고. 중3까지. 중3까지. 네. 근데 그게 전부였어? 인생이 전부였죠. 그러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니까. 딱 끄는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니까 보다 사실 중학교 때도 공부를 애초에 안 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냥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뭐 애들처럼 가려고. 가지 않을까 사실상 뭐 가는 생각도 잘 안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아버지가 먼저 지금 농고인데 바람바이오과학고등학교라고 농업고등학교인데 여기에 이런 승마를 하는 학교가 있는데 말산업이 뭐 앞으로 조금 유망하다. 좋아진다 이런 거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냐 제가 진짜 취향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재밌겠는데 정도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그 학교가 전문계에 비해서 내신이 좀 높은 학교.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거의 전교생이 한 350명 있으면은 뒤에서 50등 정도여가지고. 죄송해요. 그러세요? 근데- 한평생 공부를 못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했구나. 결국에는 나는 비슷했어.
누군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잖아. 네. 공부라는 게 이게 1등이 상대평가니까. 있으면 꼴등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야 진짜 그 어디 로얄층에서 꼬리칸 내려다보는 지금. 아니요. 학교에 가서 앉아 있고 수업을 들으면 틀릴 수 수업을 없는 문제를. 수업을 그 시간에 안 듣지. 저는 항상 잤던 것 같은데. 자거나 다 잤어. 하자면 6교시야. 마지막에 육교시랑 난 좀 세시잖아. PSP를 그렇게 했어. PSP. 아. 이렇게 밑으로. 앞에 보고 있는 척하면서 겁나 했죠. 저 진짜 근데 중학교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 아무것도 아, 안 했다고. 진짜? 그냥 자- 인생을 산 거지. 수면 시간과 유의양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딱히 그 시간에 뭘 막 하고 놀고 막 사고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아. 또 중학교 때 당시에는 주변 친구들은 다 뭐 학원을 가든가 뭘 하든가 하는데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도 아버지가 운동이라도 해라 해서 복싱 같은 거 어. 그냥 복싱장 등록해주고 근데 사실상 가서 운동은 안 하고 뭐 복싱장 가면 항상 복싱 만화책들 있으니까 어. 그런 만화책 것만 보고? 네 그때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그때 혼자 해야 되잖아. 학원 안 댕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다 같이 그때 다 같이 복싱장 가고 다 같이 아. 거 복싱장 가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지 않았나. 아. 줄넘기 정도만 어. 해서 그 당시에도 약간 체력만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복싱을 배운 건 없고 줄넘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체력 좋아지면 좋은 거 키우신 거 아니에요? 성장기에?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참 좋으신 좋으시다. 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 나쁘다는 건 아닌데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 빡세. 약간 에브리데이 헛슬. 그 아니 에브리데이 마인드가. 허슬이 아니더라도 어. 그냥 가만히 집에 있지 마라. 멍청하게 이런 식으로 시험 보내지 해가지고 말라고. 밖에서라도 놀아라 해가지고 아. 그냥 하루 종일 흙이라도 팠지. 진짜 흙이라도 파고 아 다음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약간 여유를 즐기는 어떤 스타일이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 내신 높은 고등학교를 목표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조금 아버지가 남아이런 중천금 그 말했으니까 덫에 걸린 거야, 네. 아버지의 덫에. 말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왜 가고 싶었어? 저는 그냥 재밌겠네 정도. 아 재밌어 보여서. 말 타본 적이 없으니까 말 탈 수. 말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겠네 하는 생각에 네 알겠어요 해갖고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공부를 하는 척 일단 도서관은 갔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면. 도서관 가서도 거의 한 4시간 자다가 그냥 돌아와서 피곤하다 하고 집 가서 또 그런 식으로 보내고 3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쳤는데 공부한 게 없으니까 똑같이 뒤에서 50등. 아버지가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성적표를 못해도 그냥 보여줘도 그게 없었는데 괜찮다. 네,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왜 공부 안 했냐 이 학교 간다고 했는데 왜 노력을 안 했냐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다 해서 제대로 노력한 거 맞냐 하면서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공부를 일단은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내셨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네. 화를 거의 아예 안 내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화를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근데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시던 분이. 근데 화 내셔도 무섭다기보다는 공부해야겠다 정도. 타격감도 없었네 그때. 네, 열심히는 했었는데 하고 그러고 1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첫날 시험을 보고 조금 못 본 것 같은 기분. 네, 해서 집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첫 시험 아버지가 잘 봤냐 여쭤봤을 저한테 물어봐 줬을 때 잘 못 본 것 같다 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럼 엎드려 뻗쳐라 하고 야 그렇게 잘못한 건가 하고 엎드려 뻗치고 이게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이거 혼나야 된다. 강하게 키우셨다. 네, 해서 엎드려 뻗쳐 하고 엎드려 뻗친 다음에 원래는 그 약속이 시험을 이번에도 못 보면은 아버지가 뭐 매를 들겠다 했었는데 첫날부터 못 본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럼 미리 맞아라. 어차피 못 본 거 같으면 어차피 이번 시험 망한 거면 못 한 건데 미리 맞아라. 하고 엎드려 뻗치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제가 성당을 다녔었는데 성당 축제 같은 거 했을 때 달란트 주고 산 야구방망이가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다. 굉장히 상징적이야. 진짜 그거 신성한 야구방망이인 거죠. 그렇지. 방망이요? 그게 나무야 아니면 나무였어. 야 그거 허벅지 부러져. 그러니까 엎드려 뻗치고 아버지가 한 3대를 때렸는데 엉덩이를 10대 어머. 때리기로 한 건데 3대 맞고서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이거 눈물 흘리고 네, 거기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하시지. 하는데 아버지가 남은 시험 잘 볼래? 아니면 지금 미리 7대 더 맞을래? 무조건 잘 보겠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서웠죠. 그래서 그 시험 어떻게 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갖고 공부해라 해갖고 집에서 아버지가 거실에서 저 찬물로 졸릴까봐 조교까지 하면서? 찬물로 계속 발 씻겨주고 하면 공부하고 뭐하고 그렇게까지. 새벽 거의 중학교 때 새벽을 넘긴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험 뭐 했는데 처음으로 공부가 시험 보는데 아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 너무 졸렸겠다. 힘들었죠 그때가. 우리 아버지의 주무기는 골프채였어. 근데 야구방망이는 부러지면은 끝이잖아. 근데 골프채는 부러지면 한 10개가 있잖아. 나 너무 아니 야 골프채가 어떻게 부러져? 부러져. 센데? 이게 어떻게 맞아요? 때리다가 보면 이렇게 휘어져. 어디를 맞으셨는데요? 엉덩이 뭐 전신 테라피였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냐면 아니 웃긴 얘기 아니야.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어. 무슨 잘못을 하셨는데 골프채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두 집안이 비교가 되는데 인철 씨는 이 거짓말을 안 쳤잖아. 왜냐 아버지가 화를 안 내시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선을 넘기면 무조건 징벌이야. 그러니까 자주 혼났으니까 불화를 치는 거야. 내가. 혼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선을 넘겼는데 안 넘겼다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발각이 되면 2배로 맞는 거지. 그랬었죠. 그런 일이 있었네. 아팠다. 지금 생각해도. 저도 그렇구나. 그런 뒤로 아버지가 점점 멀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랑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죠. 거의 말을 안 하니까. 그치. 네. 저는 아버지랑 싸우는 스타일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농구 진학에 됐어요? 딱 그 성공이 됐을 때. 맞습니다. 그때도 시험 보니까 다 잘 봤습니다. 음. 거의 한 전교 70등 정도. 야 350에서 어떻게 저 70점이 70까지면은 진짜 많이 올라갔네. 그래, 많이 올라간 건데 제가 든 생각은 애초에 학교 애들이 다 공부를 못했어가지고 조금만 했으면 됐다. 네, 그 중에서 너무 못한 애 정도지 않았을까. 정말 잘하는 애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 근데 내 주변에서 농구 가는 사람도 처음 본 것 같아. 나도. 농구는 그거잖아. 이제 농사 짓는 과가 있고. 근데 요즘 옛날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농고라고 하면은 대부분 음식 쪽입니다. 음식. 네, 음식 어떻게? 학교들이 식품이나 발효 막 그런 발효.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 요리과여가지고 저희 맞아. 고등학교는 과가 4개 있는데 3개 과가 다 요리고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동식물. 제가 다닌 그럼 뭐 승마랑 또 뭐 있어요? 승마, 뭐 있었어요? 애완, 애견이나 뭐 그렇구나. 식물 쪽 여러 가지. 그리고 고등학교 과가 4개고 한 과에 30명씩 인데. 네 개 반. 네, 3년 동안 같은 반. 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가. 오. 왜냐면 저는 외고 출신이라. 진짜? 대원외고? 대전외고. 대전외고?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나 대원외고밖에 몰라가지고. 내 동생은 대원외고 아니고 무슨 다른 외고거든? 내 동생은 나랑 다르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3년 동안 같은 반인 게 진짜 고등학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애들을 가둬놓고 강제적으로 3년을 같은 반을 시키는 건 그냥 지옥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 너무 재밌었는데. 아 그래? 나만 사이가 안 좋았나 봐. 나중 1학년 때는 애들이 서로 막 싸우는데 그 뒤로는 뭐 무의미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들 친하게 그냥 지내고. 두루두루.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었네. 승마 그럼
그거 근데 농고 들어가서 승마를 딱 한다고 지원을 하면 하는 거예요? 제 과가 동식물이었고 그 과 안에서도 학교에 동아리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 승마 동아리가 있고 뭐 화해 동아리, 커피 동아리 뭐 이것저것 제외과 제빵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면 맞습니다. 승마 동아리 지원하고 뭐 승마 거기서 선배들부터 교관님들이 알려주고 나도 승마 해본 적 있는데 어렵더라고. 맞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승마 하려면 그 몸무게 제한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말 550kg예요. 아니 있지 않아요? 진짜 있잖아. 뭐 너무 무거우면은 안 되겠다만 아니에요. 네. 하고 잘 뛰었어요 그 말. 잘 뛰었어요 그 말. 말도 여러 품종들이 있어가지고 아. 뭐 경주마 같은 품종은 체격이 조금 낮고 그리고 승마용 말들은 또 더 크다 보니까 근육질이었어. 컸어. 확실해요? 한- 그 말 괜찮았던 거 맞아요? 한 네다섯 번 정도 했었는데 뛰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아 이렇게 다그닥다그닥 어. 이렇게? 근데 그게 말이 이게 기분이 좋아야지 뛴다 막 이런 식으로. 맞지? 기분이 좋아서 뛰는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내가 싫지 않아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있는 게 싫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뛴다? 말을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말이 지능이 보통 5세에서 6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지능. 진짜 지능 높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편이어갖고 위에 올라탄 사람이 자기 약간 허접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럼 무시해요? 그치. 네, 그렇대.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진짜 큰. 신기하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편하게 못 있게 막 일부러 괴롭히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도 똑같이 성격들이 있는 거니까 착한 애들은 그냥 태워주고 성격 정말 안 좋은 애들 떨어뜨리고? 아니면 경주마 같은 어린 애들은 진짜 자기 위에 누구 올라타 있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그 탄 사람이 약간 이 새끼 찐따네? 이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느껴요? 뭐로 느끼는 거예요, 말은? 말이 그냥 올라탔을 때 신경 일단 위에가 초보자다 하면 뭔가 불안하니까? 말이 예민한 동물인데 어. 위에서 막 다리 팔랑이고 뭐 움직이고 그런 거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네 그냥 사람으로 따지자면 저희 등에 누가 어부가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어주면은 그냥 걸어가는 건데 막 움직여주면은 불편하니까 내가 코어가 좋아서 가만히 있었거든. 뭐 겁도 나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 그 말이. 그 뒤로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살인가 그랬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얘가 조금씩 움직인대. 그래서 뭐 그거 따라서 했는데 처음에 말을 잘 들어서 고맙더라고. 근데 승마했을 때 바로 그러면 막 레벨 테스트 같은 거 안 해요? 레벨 그런 게 테스트 있지 않을까? 아닌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처음부터 승마가 그냥 말 타고 걷는 거가 평보고 그냥 박자가 다 있는데 빠른 걸음해서 속보 평보 속보 따그닥 따그닥 하는 게 구보 그러면은 교관한테 배우고 이렇게 타는 거야? 네 연습하는 거야 계속? 일단은 평보 때 그냥 처음에 위에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속보라고 해가지고 뭐 좀 빨리 걷는 거. 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스쿼트 하듯이 하는 게 있는데 반동에 맞춰서 그런 속보를 하고 그 다음 구보로 넘어가는 그럼 승마에도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말을 얼마나 잘 다뤄서 빨리 가냐예요? 말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냐? 빠르게 달리는 거는 경마고 그리고 테크닉을 따지는 건 승마 하고 승마 안에서의 종목이 뭐 점핑 그 장애물 없는 하는 거. 거 있고 드레사지라고 마장마술 기술 보여주는 말 타고 막 춤추고 뭐였어요? 막 인철 씨는? 저는 마장마술을 하고 했어요? 싶어 했는데 약간 약간 그게 더 어렵기도 하고 옛날부터 어려운 게 좀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을 더 잘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마장마술을 배우고 싶다 했는데 점핑이 좀 더 쉬우니까 교관님들이 점핑을 먼저 해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장마술 하고 싶다. 저는 마장마술 하고 싶은데 자존심 부렸네요. 왜 점핑을
먼저 알려주냐 하니까 그때 교관님도 조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유명하신 분은 밑에서 배웠는데 승마하시는 분들이 약간 과격하신 경향이 없잖아요. 욕설을 싸가지 없다고. 싸가지 없다기보다 욕설하면서 뭐 그 당시에 뭐 짬찌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그냥 모든 마장마술 선수가 뭐 점핑을 못 하겠냐. 둘 다 승마인데 둘 다 잘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기본값인 거고. 참 스승이시네요. 네. 그냥 군말 없이 일단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점핑하고. 네, 점핑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했어요? 뭔가 그 기술을 부리는 마장마술이란 게 결국에는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그걸 할 줄 아는 말. 제가 할 줄 아는 말. 할 줄 아는 말한테 그걸 제가 명령을 하는 거, 명령어 그런 입력? 거를 하는 거여가지고 할 줄 모르는 말을 타고 그거는 못하는.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말이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크닉 높은 말들이 가격이 높은. 뭘 할 줄 알아요? 그런 말들은? 옆으로 걷고 뭐 이렇게 옆으로? 네, 야, 대각선으로 걷고 말이 개걸음을. 그리고 뭐 노래 보통 마장마술 경기를 보면은 노래를? 아니 약간 음악을 틀고 그 박자에 맞춰서 말 걸음 춤추듯이. 네. 근데 대박. 그거를 위에 탄 사람이 약간 악력이나 다리 쪼임 그런 걸 컨트롤하면서 우와. 말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진짜 신기하다. 네.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 정도 못하죠. 그냥 또래 중에 잘 타는데 승마장 여러 곳 돌아다니면은 밑에서 배워볼 생각 없냐 하는 정도. 그래서 몇 살까지 했어요? 거의 고2까지 했죠. 18살까지? 네. 왜 그만두시게 됐어요? 말을 타다가 그때 또 조금 제가 그 당시에 아까 교관님이 말하는 것처럼 싸가지가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말을 그 당시에 잘 탄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저랑 선배 한 명 딱 학교에서 2명만 선발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승마장으로 약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구나. 네, 특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가지가 정말 없었는데 나 우리 말 좀 학교 타는 사람이다. 승마 탑2야.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말 인성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인성이 제가 인성이 말이 아니라 인철씨. 네, 인철씨 인성. 인성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별로 좋진 않고 그러다 뭐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만두게 됐냐고. 네, 그렇게 해서 말 탈 때도 약간 자부심이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말한테도 싸가지 없이 했구나. 네, 말에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 자만심. 그래서 또 진짜. 말이 원래 항상 뛰어댕기면서 운동해야 되는 말이 움직여야 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원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안 시키면은 힘이 찬다고 해갖고 애가 약간 몸을 주체 못하는 체력을.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한 달 동안 방치하고 운동을 아예 안 시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 말.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학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금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어갖고 바쁘시다 보니까 못 온 건지. 그리고 승마장 사람들도 그런 말들은 원래 자기들이 꺼내서 운동시키면서 힘을 빼줘야 되는데 승마장도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해줬었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할게요 하고 나 못 듣겠어 이 단어를. 원래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뭐 조마삭이라고 해가지고 말 끈을 그냥 연결하고 사람이 위에 안 타고 그냥 계속 먼저 일단 힘을 먼저 움직이면서 힘을 빼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정말 조금만 하고 말 타고 그 친구가 막 로데오라고 해갖고 막 미친 듯이 쉬는데 그때도 버텼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버텨야 되죠. 아 원래 버티고 버텨야 돼요? 내가 위에 있다. 아 라는 나는 거를, 응. 뭔가 힘으로 왜 스트레스 받아 말이에요? 그 안타까워서 기성을 제압해야 되는데.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네, 하고 잘 하고 음. 그 친구가 한 10분 정도 날뛰다가 진정하고 괜찮았는지 이제 말을 잘 들었거든요.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냥 멍 때리면서 타다가 그 친구가 힐끔 눈치 보고 바로 저를 날려버린. 빈틈을 보고. 맞습니다. 당해버렸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은 낙마. 네, 진짜 멀리 날아갔었는데 진짜? 그거 힘이 튕긴 장난 거야, 아니었을 이렇게? 것 같아 진짜. 튕긴 건데 진짜 당시에 주마등을 보진 못했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더라고. 공중에 아, 떨어지는 느낌. 네. 이렇게. 하고 눈 깜빡이는 게 다 느껴지고 그래서 처음에 눈 한번 분명 앞에 정면이었는데 눈 깜빡이니까 하늘에서 땅바닥이 보이고 왜 땅바닥이 보이지? 너무 공포스러워. 네. 하고 또 눈 한번 깜빡이니까 땅이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진짜 느껴지고 헬멧을 썼으니까 헬멧 스펀지가 눌리는 게 그 당시에는 다 느껴지더라고요. 천천히. 근데 눌리고 머리로 닿자마자 떨어진 거야? 네. 머리로? 일자로 이렇게 꽂혀서 떨어졌습니다. 꽂혀서. 머리부터? 야. 그래서 말새끼가 톰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해버렸네. 뭐라고? 모르는 거야 이거. WWE에 이렇게 한다고? 땡한 다음에 언더테이커가 나와.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톰스톤 파일 드라이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톰스톤 하면 빡 이렇게 반대로 꽂아 반대로. 금지 기술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목 다친 거야? 목 다친 건 아니고 넘어지고 제가 너무 아파갖고 온몸이 안 움직였다. 안 움직이지. 네, 진짜. 진짜 거의 교통사고급 아니에요? 그쵸. 진짜? 약간 외상적 어떤 쇼크가 있었던 거지. 해갖고 허리를 조금 다쳐가지고 그 당시에 병원에서 한 그래도 반년 정도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나 반년 누워있었는 줄 알았어. 깜짝 그런 거 놀랐네. 아니고. 진짜 얘 너무 아파가지고 뭐 차를 타든 뭘 하든 방지턱 넘을 때마다 진동이. 그치. 네, 너무 아파갖고 고생했었는데 미치겠다 진짜. 내가 아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꿈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봤었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국가대표 하고 싶다를 느끼고서 열심히 했었던 거였는데 그만두고 나서 6개월 쉬어야 된다 하니까 어린 나이에 승마 뭐 해봤자 1년 반 배웠는데 거기서 반년을 쉬어버리면은 너무 크게 나가서. 너무 그 어린 나이에 뭐 사실상 지금 느끼기에는 반년 푹 쉬고 다시 하면은 상관없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크게 그치, 느껴져가지고 좌절감이 있지. 또 다른 사람이랑 6개월 동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인성도 안 좋기도 하고 욕하면서 아예 안 해. 어떤 욕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욕 안 해요. 지금은 업보를 청산하려고. 근데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인성이 안 좋으니까 진정 좀 해봐라 하면서 꽃꽂이를 추천해줬어. 꽃꽂이를. 마음에 그 너 어차피 승마 그만뒀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 딴 거 할 건데 그 이제 꽃꽂이를 해봐 이렇게 권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꽃꽂이 조금 제가 그때도 편견이 좀 많은 색안경을 굉장히 많이 껴서 꽃꽂이 남자가 제가 배우긴 했지만 어디 가서 나 꽃꽂이 해 이런 말을 절대 못하겠어서. 네 하고 몰래 하는 느낌. 근데 왜 오케이 했어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같은 반인데 그 중에 한 명 실명 말하기 조금 그런데 싫어하는 친구가 같은 반에? 네 남자인데 반 30명 중에 남자 10명밖에 없거든요. 10명밖에 없는데 그 10명 중에 다 공부 못하는데 10명 중에 한 명 공부 잘하는 척하는 애가 잘하는 척? 뭐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안 입고 왔으니까 왜? 그냥 잘한 척해서. 그냥 네. 심술난 거네 네. 그 친구한테. 심술 나고 난 공부 못하는데 쟤는 잘하네. 그 정도. 그 친구가 꽃꽂이를 해서 했어요? 일단은 목표가 없었으니까 평생 처음 생긴 목표가 원래 승마 국가대표였던 거였는데 그 목표가 없어지니까 뭘 하지? 방향성도 중학생 때처럼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처음으로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친구는 막 목표가 좀 많았거든요. 학생회도 할 생각이 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그 친구가 꽃꽂이 동아리인데 나중에 동아리 회장도 할 거고 동아리장도 할 거고 막 그런 목표가 있길래 저는 목표가 없으니까 저 친구 따라하면서 저 친구 앞길을 방해하자. 야, 그러면은 따라만 가도 그래도 그치. 뭔가 목표가 나도 중간은 가겠지. 네,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왜 회방을 놓고 싶어? 방해하면서 그 친구보다 잘하면은 더 기분 좋고 성취감이 있는 거니까 내가 널 밟아줄게 네. 꽃꽂이로. 해서 그때 꽃꽂이 동아리 바로 들어가서 꽃꽂이도 하고 학생회 막 하고. 뽑는다고 하길래 바로 신청해서 오, 그 친구가 신청한 부서 똑같이 이렇게 뒤틀렸어. 많이 뒤틀려 있었네 진짜. 인성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거짓말해. 네, 해서 그렇게 하고 공부도 처음으로 다시 열심히. 중3 때 하고 다시 처음으로 했었던 그렇게 해서 공부는 못 따라갔지만 제가 동아리장도 되고 학생회도 제가 하고 기분 째졌겠네. 네, 그 친구가 정말 불쾌했거든요. 안 싸웠어요? 아이, 저한테 못 덤비죠. 그렇구나. 그래서 꽃꽂이로 목표는 그 친구 이기. 그 친구 이기기 했었는데 그냥 근데 꽃꽂이라는 게 제가 미적 감각도 없고 뭐 하고 한 거였는데 배우러 들어갔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거 따라만 했거든요. 그냥 선생님 여기 꽂기를 똑같이 꽂고 뭐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아니 보고 따라 한 건데 이게 왜 칭찬 받을 일인지도 모르겠고 하고 진짜 모르겠는데 하고 주변 사람을 보니까 보고 따라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구나. 저는 그냥 제가 잘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사람들이 못한다 정도 그런 느낌. 해갖고 그 선생님이 정말 잘한다 계속 칭찬만 해주시고 뭐 계속 배워봐라 하면서 따라 댕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동아리장 돼 있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그걸로 인해서 목표가 생겼어요 실제로? 나 이제 꽃꽂이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꽃꽂이로 뭘 해봐야겠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 그냥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답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정도 진짜 좋은 선생님. 진짜 참스승 진짜. 그렇게 하고 어쩌다가 화해도 명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장 두 글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명장이 되는 걸로. 네, 명장 해야겠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명장 되고 싶다 하고 선생님도 화해 쪽에서 조금 높으신 분이었어가지고 선생님이 명장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갖고 한번 만나고 근데 결국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안 하겠어요 화해는 하다가. 화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가 한국농수산대학교라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대학교를 원래 저는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농수산대학교가 학비가 전액 면제고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군면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네, 군대를 군면제가 면제시켜 주는 대신에 농사를 지어라. 네, 그런 학교가 있었어가지고 동사가 그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군면제 그러니까. 진짜 센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군인 정말 TV로만 봐도 맨날 맞고 얻어 터지고
공포감이 있으니까 가기 싫었겠네.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군 면제 받아야겠다 음. 생각하고서 그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사실상 공부 못했으니까 바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어디 하지? 보통 플로리스트들이 취업하는 게 웨딩홀이나 뭐 꽃집 그치. 그런데 취업하니까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화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제 실력 수준에는 제가 그 당시에 뭐 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아 대회도 있구나. 네, 화의 대회나 뭐 그런 것도 선생님이 대부분 대회비도 있고 한데 다 지원해 아 주셨거든요. 진짜. 네.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연락해요?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 대신에 죄송합니다. 아휴, 제가 괜한 말을. 네, 거의 매달 찾아가긴 합니다. 아 진짜 길에.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매달 진짜 찾아가긴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대회비도 내주시고 뭐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성적은 내지 못하고 거의 항상 5등 정도 애매한 등수. 진짜 애매하네. 야 7등 했으면 애매한 등수. 항상 장려상 정도. 아. 뭐 금, 은, 동, 장려 뭐 몇 개 있는데 보통 장려상.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장려상도 선생님이 무서워서 심사위원들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하다가 선생님이 제 실력 정도면은 뭐 웨딩홀이든 꽃집이든 그런 데 가서 뭐 배울 거는 얻을 거는 거의 없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은 약간 꽃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뭔가 꽃꽂이랑 그런 거를 할 때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꽃농장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떻냐 네, 하면서 성장 과정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인생을 배우라고 한 거네. 꽃을 네. 보면서. 아 그래서 농장 네, 그래서 꽃농장을 바로 취업했었죠. 와 20살 때요? 선생님이 네, 20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어떻게 그냥 가게 됐어요. 네. 그곳도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농장인데 거기가 대부분 서울 관공서 아 관공서. 네, 관공서 위주로 하는 건데 길거리에 보면은 전봇대 막 꽃들이 막 페추니아라고 하는데 그런 꽃들이 막 엄청 많거든요. 거기가 서울의 거의 70, 그 당시에 70% 정도의 길거리에 꽃이 다 제가 있던 농장 그런데 그만큼 일이 많았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성장 과정 뭐 그런 거 볼 틈도 없이 맨날 삽질하고 똑같은 흙 배합하고 농약 뿌리고 물 주고 그때도 처음 갔을 때가 2월 달부터 갔는데 겨울이었는데도 비닐하우스가 거의 30도 넘어가요. 와우. 더웠겠다. 항상 반팔 입고 일하고 뭐 하고 여름에는 온도계가 60도까지만 보였는데 항상 끝까지 가 있는. 야 더웠겠다 진짜. 네. 그다음에 힘들고 뭐 하고 하니까 뭘 보고 배우는 게 없이 거기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과 맨날 낮술하고 힘드니까. 밤에도 술 먹고. 그치 힘들면은 한 잔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때 약간 노가다 아저씨들의 술 습관이나 그런 그냥 서로 절대 안 따라주고 그냥 자작. 저녁밥 있으면은 공깃밥 옆에 소주 한 병씩. 각 1병씩 네. 밥을 먹으면서. 네, 밥 한 숟갈 먹고. 빡센데? 근데 그렇게 빡세게 일하면은 확 취하는데 저녁에는 이게 일하다가 먹으면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안 취해 잘. 하고 또 항상 소주는 빨간색 뚜껑. 빨뚜. 진짜. 빨간 뚜껑 있어요. 진짜. 항상 있구나. 거기는 그래서 술을 엄청 먹었겠는데? 술을 매일 먹었겠는데 그냥. 진짜 몇 끼니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두세 병은 꼬박꼬박 먹었으니까. 매일? 네, 맨날 먹고 1년 동안 술을 안 먹은 적이 끊어야겠다 마음 먹은 거 포함해서 한 10일 안 먹었을 거예요. 1년에 10일 정도? 355일을 술을. 거의 1000병 정도는 마셨던 거죠. 1년. 와, 진짜. 응. 뭔가 그러면은 손상이 오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진짜 기억력 엄청 나빴어요. 아, 기억력 진짜. 나쁘고 침 뱉어도 막 빨간색 피 나올 때도 있고. 네.
근데 가장 심하게 느꼈던 거는 필름이 너무 자주 잘 끊겨가지고 지금도 비슷한데 지금은 소주 한 3잔만 마셔도 취한 게 아닌데도 기억이 쉽게 끊기는. 네, 자고 일어나면은 뭐 했는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몇 살 때까지 했어요? 농장에? 일을? 농장을 거의 딱 거의 1년 정도 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된 거죠. 야, 네. 이 사람이 지금 몇 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승마하다가 꽃꽂이 하다가 꽃 농장으로 갔다가 이제 군대를. 군대 그냥 현역으로 입대한 거야? 네, 병사로 입대했는데 병사로? 근데 술을 그렇게 먹다가 군대 가는 순간부터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흡연은 안 하는데 흡연하는 친구들 막 담배 피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수료식 때도 훈련소 수료식 때도 원래 술 뭐 먹으면 안 된다 말은 해도 다들 조금씩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만취해서 수료식 때? 수료식 때 거의 복분자 3병에 소주 한 2병 정도 마시고 혼자서 아니 그 아저씨들이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 농장 아저씨들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진짜 술을 많이 드시는 거지? 술을 많이 드시는 것 뿐이지 그때 좋으셨다. 팀장님들도 성이 다 달라서 김 팀장님, 이 팀장님, 박 팀장님 계셨었는데 그때 김 팀장님은 진짜 방 안에 모든 벽에 책이 한가득 진짜 어려워 보이는 책도 한가득이고 항상 농장 일 끝나고 책 읽으시고 근데 옆에 항상 막걸리 신선 네, 스타일. 원래 그분도 제 기억상으로는 그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었나 해서 어려운 말과 좋은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저보고는 대학교 무조건 가야 된다. 요즘 뭐 고졸도 괜찮다 뭐 한다 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사회 인식상 바뀌려면 한참 멀었다 하면서 대학교 무조건 꼭 가야 된다 하면서 또 막걸리 마시면은 진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하셨어. 그분도 그 말씀 영원히 안 계속 듣겠네. 하셨구나. 계속 대학 가야 돼. 그때 느낀 이렇게. 거가 뭐 공부를 많이 하든 뭐 하든 직업에 귀천은 일단 없는데 뭔가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병사로 입대를 해가지고 병사를 입대를 해서 그 연천 28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연천 가서 근무를 하는데 GOP를 발령 받았죠. 빡세네. 근데 사실 저는 군대 개념을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훈련소 때도 말했듯이 공부도 안 하고 기억력도 너무 거의 알코올 중독자 상태였으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상태였어가지고 어떡해. 뭐 교육하고 뭘 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소대 뭐 중대 뭐 그 개념도 야, 아예 GOP 없네. 썰 재밌겠다. 응. GOP 무슨 적이었어요? GOP 군수 개원으로 군수 차출됐어요. 개원. 군수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름 멋있는데? 괜찮은데? 진짜 멋있는 거 됐는데? 군수? 멋있는데? 나는 물리치료병이었거든. 물리치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치료해줘요? 라고 많이 했죠. 줄 안 쓰면 이제 아저씨 더 아프고 싶어요? 서요 했는데 하사. 진짜 해갖고 그 당시에도 수료식 때 뭐 GOP나 그런 거 선발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GOP가 뭔지도 몰랐어요. GOP 뭔지도 모르는데 GOP 가면 휴가 많이 준다. 뭐 달마다 휴가를 3일씩 준다길래 오이 좋은데 애들이 왜 안 가려고 하지? 진짜 일단 저 가고 싶다. 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내용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그 당시에 면접이 만약에 선임과 선임이
구타. 뭐 구타나 폭행 뭐 그런 걸 하면은 너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하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제가 맞을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때리지 않았을 것 같고 뭐 맞으면서 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웃으시면서 하고 바로 선발됐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GOP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는 일단은 근데 지금 생각도 잘하면 뭐 혼낼까 못했으니까 혼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고 갔는데 일단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혼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들 그 가끔 저는 의무대에 있었어요. 의무병이라 그러면 GOP 지원을 나가요. 의무 지원을 나가. 차 타고 엄청 가. 진짜 한 이게 같은 그 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막 계속 이게 검문소 통과 계속해서 들어가. 그러면 막 진짜 병사들은 병사들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아저씨들이 다 검정색이야. 뭐 낯빛이? 그냥 검정색. 그냥 무기력해 다. 그래가지고 아저씨 아파요? 그러면은 뭐 아프대. 그런 거 막 치료해주고. 다들 스트레스가 엄청 높으니까. 다 어둡게 지내갖고 네. 다 근무가 항상 24시간이고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생활관이 항상 불 꺼져 있고 자는 사람 있다 보니까 불 켜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 없어서 어두운 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계속 경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북한이 넘어오면 안 되니까 또 탈북민이 있으면은 그것도 해야 되니까 계속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그 근무를 서는데 자는 시간도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군 생활이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재밌다라고 막 힘들기야 하겠다만 힘든 건 힘든 건데 저는 그 당시에 농장도 힘들었고 승마할 때도 힘들었고 고등학교도 뭐 좋은 선배도 많지만 나쁜 선배들도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에 비해 군대가 오히려 더 수월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그냥 다 또래인데 웃겼던 거는 분명 나이 많아봤자 한두 살이고 똑같은 나이대가 많은데 한두 달 먼저 왔다고 갑자기 그러는 그치, 약간 그치. 뭔가 위계가 잡힌다는 그 체계가 저는 뭔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네. 하고 그때 약간 권력의 위험성을 느낀 게 정말 착하고 모했던 사람도 계급이 막 올라가면서 괴팍해지는 경우. 그렇지. 그런 거 많지. 네, 그런 게 정말 많아서. 난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25쯤에 갔는데 19살이래. 선임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죠. 막 무게 잡으려고 하고. 많이 혼났는데 이게 엄청 무섭진 않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너 진짜 알았다는 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 선임 데려와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왜 선임을 데려옵니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혼났죠. 군대가 약간 그런 게 있죠. 시스템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절여져.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밖에서는 엄청 착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 보면은 막 뭐 다 좋은 글이잖아요, 당연히. 막 성격 엄청 좋은 그리고 되게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군대 안에서는 막 이렇게 부리려고 하고 선임 대접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죠. 뭔가 보상 심리나 약간 권력의 맛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게 한눈에 다 보여서 그런 게 조금 재밌지 않았나. 그리고 뭐 한없이 사람이 멍청해지는. 맞아. 진짜요? 멍청해지는 게 진짜 어떤 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막 그 부대가 초긴장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금 생각하면 막 되게 웃긴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 막 바닥 닦기. 그냥 도로가야. 도로가를 닦아. 진짜 손으로 닦아.
저는 또 아스팔트인데 막 빗자루로 어. 아스팔트 틈에 있는 모래까지 다 그렇지. 쓸어요. 끝까지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진짜? 일반 도로를? 그렇다니까. 그걸 호수 갖고 나가가지고 일단 먼저 호수로 돌을 다 이렇게 해. 하고. 그리고 이게 물로 안 되는 돌 같은 건 손으로 이렇게 다 하고 거기에 이제 막 뭘 이렇게 뭐 퐁퐁 같은 거라도 뿌려가지고 빛이라도 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갑자기 치약 갖고 와 그래. 치약 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맨 마지막 바닥과 벽에 이제 경계를 이제 다른 색으로 칠하잖아. 거기가 이제 검정색이면은 구두약으로 이제 좀 거기가 까진 데를 보완하고. 보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바닥이 빛이 안 나면 치약으로 빛을 바늘래? 그런 걸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기억에 남는 바보 이야기 있어요? 진짜 많을 걸. 진짜 이등병 때가 한없이 멍청한데 뭐 이등병 때가 아니어도 멍청하긴 했지만 이등병 때는 선임이 만약에 뭐 펜이나 물건 같은 거를 뭐 행정반 책상에 놓고 와 이거 어디에 놓고 와 하고 물건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도 되는데 항상 무조건 뛰거든요. 맞아. 공기 들어있어야 되니까. 심부름 받으면 무조건 뛰어가서 행정반 딱 들어갔는데 책상이 막 여러 개야. 어디 책상이야? 진짜 한 이러다가 다시 뒤돌아서 책상 어디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뛰어. 아무데나 놔. 다시. 근데 아무데나도 아무데나 어디다 놓으면은 칭찬을 그래도 받을까. 그래 진짜로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중앙에 그렇게 병사 생활을 하고 어떤 계기로 갑자기 직업 군인이 어. 되셨어요. 하사로 임관? 네 부사관 되게 된 이유가 전문 하사로 네. 했어요? 아니 중간에 단기 하사라고 해서 병사 도중에 지원해서 간 건데 그 당시에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휴가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다. 전역을 하면 네. 휴가가 없으니까. 전역을 하면 휴가의 개념이 아니니까. 야, 이 시스템의 노예가 돼버렸네 이거. 그거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일병이었는데 앞으로의 군 생활이 너무 많이 남았고 제가 뭐 그렇게 1년, 2년 앞 미래를 내다보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휴가를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당직 때 어떤 간부님이 상사였는데 그 부사관 간부님이 초코파이를 먹고 있었어요.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간에 멍 때리고 있고 뭐 하는데 그분 초코파이 먹고 있으니까 그분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쳐다봤는데 그분이 기분이 안 좋아지셨는지 짬수 새끼야 뭘 꼬라봐 막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뭐 언어순환 한 정도니까 그때는 거기도 말이 또 험하고 GOP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봐 아닙니다 하니까 내가 병신처럼 보이냐 하는 거면 갑자기 급발진? 네. 근데 그런 게 많아. 진짜 보통. 병신처럼 보이냐 해서 절대 아닙니다 뭐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이렇게 병신처럼 초코파이를 먹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뭐 군인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거고 일을 그만둔다 했을 때는 군복을 벗거나 숨이 멎는 그 순간밖에 없다. 근데 그때 새벽 감성이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당직 근무 중에 네,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와, 그냥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 말이. 숨이 멎는 순간 진짜 남자다. 진정한 국가에 대한 헌신이 그렇지. 끝난다 뭐 그런 식으로 Thank 말을 you for your 했었는데 service. 네.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군대 체계를 그렇지. 저는 일병이고 상병이고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왜 여기 앉아 있고 왜 제가 물건 사람들한테 보급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멋있어. 부사관 해봐야겠다 했는데 부사관 뭐하는 부사관과 장교의 차이도 몰랐어요. 그냥 계급이 나뉘는
뭐 저 사람 대학교 가서 한 사람 장교, 뭐 그냥 바로 한 사람 부사관 해갖고 친한 부사관 간부한테 가갖고 너무 부사관이 하고 싶으니까 그냥 먼저 질문을 했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저 부사관 지원하겠습니다가 아니니까 도대체 부사관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핸드폰 게임 하고 있었는데 부사관 도대체 부사관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니까 핸드폰 게임이에요. 간부들 진짜. 맞아. 응. 그 앉아서 일단 허송세월을 좀 보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약간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왜 병신처럼 보이냐? 또 아닙니다. 비꼬서 들었구나. 네, 그래서 약간 일단은 지원을 했죠. 그 당시에 뭐 체력 시험도 하고 공부 원래 안 했으니까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부사관 하려면은 뭐 이상한 시험지를 막 공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또 간부가 되면은 매달 휴가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좋은 거. 네,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 공부를 했는데 공부 좀 어려웠어요. 제 능력상으로는 그 당시에 또 태양의 후예가 나왔어가지고 부사관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합격률, 막 경쟁률 원래는 그냥 지원해서 시험 뭐 아무렇게나 봐도 합격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떨어지긴 한다 정도. 지원율이 너무 높았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서 그때도 공부 못하는데 제대로 준비 못한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 거를 컨닝을 했어요. 일단 하고는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근데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약간 다 공부 못하는 걸 이해하는지 제가 첫 줄이었거든요. 첫 줄이고 앞에 감독관이 있는데 컨닝을 하면 컨닝을 하면 다 보이잖아. 그분들 다 보였을 텐데 그냥 뭐 딱히 제지 안 하고 또 제가 풀면서 왼쪽 사람 거 보고 오른쪽 사람 거 봤는데 둘 다 답이 틀려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어떻게 네, 진짜. 얘는 2번이고 이게 3번이야. 컨닝의 의미가 거의 없었죠. 어찌저찌 그게 또 부사관 시험은 절대 평가여가지고 상대 평가가 아니어서 60점 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구나. 간신히 딱 커트라인으로 필기 통과하고 그다음에 체력 시험. 체력은 올 만점인데 이게 만점 점수가 뭐 100개를 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제가 믿을 거는 체력밖에 없으니까 과시하려고 그 당시에 사장장님이 체력을 중요시 여겨갖고 다른 사람들은 뭐 팔굽혀펴기 81개 한다 뭐 특급이 78개인지 뭐 해야 되고 딱 만점 커트라인으로만 했었거든요. 저는 과시하려고 그거에 1.5배 이를 일단 하고 안 하셔도 돼요. 더 하겠다 하고 1.5배씩 다 찍고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병사가 솔직히 걸그룹만 보지 뉴스를 안 보니까 현 상황을 모르는데 면접에서 그 주임 원사님들이랑 막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 명 서 있고 옆에 분한테 사드가 뭔지 아냐? 아유, 그때 사드 배치 이런 게 네, 그거였구나. 사드 배치나 뭐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옆에 분이 엄청 다른 분들이 제가 면접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어가지고 거의 상황극 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극? 이 사드에 대해서는 뭐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고 뭐 만약에 병사가 뭐 그럼. 이런 식의 일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뭐 병사가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분대장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 면접관이 3분이셨거든요. 저한테 한 분이 또 옆에 분에 사드 물어보고 사드를 물어보는데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 알려주는. 응, 들어는 봤습니다. 진짜 자신감 넘치게 목소리만 크게.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 표정이 정말 어두워지셨고
궁금한 거 아니야? 네, 뭐지? 정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정말 끌끌 웃으시고 끌끌끌끌. 네. 끄끄끄 하고 우시구나. 또 모든 질문을 받아도 저는 본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그것만 말한 거야? 어떻게 하겠냐 어필 말했구나. 어필. 본대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다른 질문 들어와도 군대장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야! 저는 진짜 가운데 분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개그 코드가 맞아가지고 일단 점수 좋게 줬네. 네, 그분이. 그분 진짜 하고 한 분 정말 표정 너무 안 좋았어요. 옆에 분은 그냥 바쁘셔갖고 가버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어찌저찌 해서 그 통과해서 부사관이 됐죠. 부사관 돼서 부사관 됐을 때 그 부대로 근무하잖아요. 같은 사단으로는 발령 받았는데 연대가 조금 달라지고. 다른 반대인 곳을 가고 GOP는 안 가게 됐는데 그 페바 부대라고 해갖고 앞에 전방에 GOP가 있으면은 그보다 조금 뒤에 페바 부대가 있는데 그 페바 부대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간부님들이 일이나 그런 거 제가 멍청했어도 일 같은 거나 말은 일단 잘 들어가지고 좋게 보셨는지 바로 높은 상급 부대에서 연대에서 간부님들이 오셔서 수색중대라고 해서 GOP보다 수색이었구나. 네, GOP보다 더 앞에 그 DMZ 안에 있는 곳을 GP라고 하는데 GP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제 갓 오고 GOP 갔다가 왔는데. 또 뭐 멀리 가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군대 4년인데 저는 딱 4년만 하고 전역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거기 진짜 두들겨 맞거나 욕 먹고 막 안 좋게 보니까 더 할 생각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지만. 더 할 생각 있다고 일단은 말해야 되니까 더 할 생각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위에서 GP 부대에서 와갖고 GP에 근무할 생각 있냐 여쭤보니 제가 저는 일단 페바 부대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 경험을 쌓고서 GP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내 맘이지 네 맘이냐? 바로 왜 물어봤어? 솔선수범 한다며. 그래갖고 GP 가게 됐습니다. 갔구나. 네, 갔습니다. 결국 갔어. 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